안녕하십니까. DX 생산 혁신의 마지막 퍼즐 마다를 만들고 있는 세이브 잡스의 장용진입니다. 마다는 일마다 작업마다라고 하는 저희 회사의 플랫폼 이름입니다. 저는 작년까지 아까 윤시록 그룹장님 말씀하신 생산 관리자, 도메인 관리자로 15년간 일을 하고 생산 현장의 문제점을 좀 해결하고자 성과제 시스템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발표를 들어보시면 이 사람은 생산 관리자 출신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X 전환을 얘기하면서 왜 근로제인 성과제 시스템을 가지고 왔을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목차입니다. 조선 건설 산업은 수많은 사내외의 도급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급 계약이라고 하면 매우 간단합니다. 일정 부분을 금액을 산정을 해서 도급사와 계약을 하고 그 금액을 공정률에 따라서 공사가 완료되면 돈을 지불하면 되는 간단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아래에 나와 있는 그림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할까요? 공사비 갈등이 왜 발생할까요? 이 다음 단을 보면 공사는 고정 단가 계약으로 이루어지지만 작업을 하는 하도급사는 작업자에게 시간제로 돈을 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체 10일이 걸리는 5가지 공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정에서 이틀이 아니라 하루가 지연됐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체는 11일이 되니까 111일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아래에 보면 원래 대기했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작업들은 그 이전에 있었던 대기 시간까지 모두 인건비로 나가야 됩니다. 전체 인건비, 노동비는 150%가 되는 겁니다. 이때 110%, 120%를 예상했던 인건비가 150%가 되니까 여기서부터 인건비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행히 첫 번째 공정에서의 만큼만 늘어나면 되겠는데 이렇게 손실된 노동비 때문에 인력을 줄이거나 혹은 공정을 늘리거나 하면 뒤로 갈수록 더 많은 지연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조선을 아시는 분들은 먼저 번의 공정을 돈을 써서라도 잡아야 된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써서 잡게 된다면 필요한 돈을 주게 되는 기준은 뭘까요? 여기서 지원금 현터와 같은 사례도 나타나게 됩니다. 공정률에 따라서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의 담당자는, 저는 생산 담당자 입장입니다. 생산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또한 기성에 대한 집행 체크 권한이 있습니다. 첫 번째 블록은 30%의 공정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옆에 보시면 50%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80% 같이 보이기도 하죠. 공정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공사비를 집행하기 위한 방법은 뭘까요? 바로 이러한 공정률을 흐트러뜨리는 겁니다. 조금씩 밑에 있는 블록은 어떨까요? 건조된 풀십은 어떨까요? 이렇게 공정률에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이루어지다 보면 나중에는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공사비가 없는 모든 것들이 미청구 공사가 됩니다. 98년과 2015년에 3조 원, 8조 원만큼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다른 조선소도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뿐이지 이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결국 기록된 실적과 진짜 실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진짜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 매일 별도의 회의를 하고 당장 내일 모레 진수하는 진수 배의 스케줄이라든지 블록의 스케줄까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실적 데이터가 어긋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적에 연결되어 있던 자재 정보도 어긋납니다. 블록이 적치가 되고 유니트가 적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적이 맞지 않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아까와 같이 데이터, 당장 내일 모레의 스케줄도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공사비를 맞추기 위해서 생산 도메인 전문가들은
계속 쓸데없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너무 바쁩니다. 그러면 고정단가 방식의 계약에 가장 어울리는 마지막 단의 근로 방식은 뭘까요? 그게 바로 성과제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있었던 어떤 마지막 퍼즐은 이 시간제에 맞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는 디테일하게 작업을 나눠서 매일매일 실적을 입력하면 그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건 기성금과 실적의 관계입니다. 기성금이 계속해서 간섭하는 겁니다.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성과제를 도입하는 게 좋습니다. 성과제를 도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A 공정 같은 경우에 일의 많고 적음이 이런 파형과 같은 형태로 나타날 겁니다. 마감일까지. 그리고 B 공정 같은 경우에는 앞에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후공정으로 일이 밀려서 일의 부하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 마지막 증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니까 필요하고로 조선소에서는 돌관이라는 형태가 발생합니다. 돌관 형태가 과연 적합한 시스템일까요? 안전, 품질에서 소외된 계층이고 업체가 도산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 대상을 시스템 안에 끌어온다면 어떨까요? 소조, 중조 혹은 블록과 의장 간의 작업 사이에서 올라가 있는 작업자, 일이 없을 때의 작업자가 앞공정으로 가려고 할까요? 하지만 성과제를 도입한다면 이 파형이 겹쳐져서 작업자에게 일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성과제는 이렇게 빠져있는 저로와 일이 없는 구간에 대한 부담을 근로자에게 넘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근로자가 일정한 일을 공급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벗어나는 저런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저런 구간, 빠지는 구간에 대해서 추가 공사비 집행이라고 하는 합의점을 찾으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 성과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각 작업자에게 배분할 수 있는 작업이라고 한다면 모바일을 사용하는 게 가장 적합할 겁니다.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한 겁니다. 작업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고 그 작업에 대한 실적과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그 작업에 대한 데이터를 거기서부터 취득해서 축적하고 작업과 마찬가지로 작업자가 알아야 되는 안전에 대한 내용을 작업과 통합해서 내어주면 어떨까요? 협력사와 원청사가 사전에 일에 대한 협의를 해내고 그 일에 대한 부분을 통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세한 작업에 대한 부분을 트리거 형식으로 협력사에 자동 계약을 한 다음에 작업자에게 내려준다면 이런 시스템이 완성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웹페이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생산에부터 기본이 되는 작업표준서부터 생각했습니다. 작업표준서는 왜 항상 서랍 속에 있을까요? 작업표준서를 웹상에 옮긴 다음에 모바일로 작업자에게 전달해주면 여기서 작업표준서 위험성 평가를 본다면 협력사 중대재해처벌법이 나타난 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서 중대재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펜스룰이 적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협력사들은 오히려 그 이전보다 안전이라든지 품질에 대한 부분을 정보를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위험성 평가를 AI로 분석할 때 가장 적합한 프롬프트는 작업표준서가 될 겁니다. 작업표준서를 집어넣으면 위험성 평가에 대한 가이드를 받아서 매우 손쉽게 위험성 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에 대한 개선 내용이 히스토리로 저장되어서 웹상에 계속해서 데이터가 축적됩니다. 최신의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현업에서 스케줄을 짭니다. 이 스케줄에서 공정별, 일자별로 작업을 추출해서 모바일로 전송하게 된다면 아까 평가했던 작업에 대한 안전 부분, 작업에 대한 표준서, 작업에 대한 필요한 교육 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번역된 기능을 통해서 보다 빠르게 작업에
익힐 수 있을 겁니다. 마무리되는 작업의 완료 상태를 입력하게 되면 스케줄 페이지 상에 작업 상태에 대한 색상 그리고 완료된 사진, 코멘트 내용이 확인되어서 이 페이지를 통해서 현장의 관리자와 작업자가 작업 상태를 공유하면서 나아갈 수 있고 작업의 완료된 시간, 작업의 반환율, 작업의 만족도가 서버상에 저장되게 됩니다. 각 작업은 아까 말한 것처럼 얼마만큼의 금액이 투입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예산 적합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하나하나의 작업들은 전체 작업 예산 안에서 일정한 부분의 퍼센테이지를 가지게 됩니다. 작업의 시간, 작업의 반환율, 작업의 만족도 이것들을 가지고 이 작업의 밸런싱을 이루게 된다면 어떨까요? 같은 1시간에 3만 원짜리 작업이 하나는 만족도가 높고 다음에도 작업을 원하고 하나는 만족도가 낮고 다음에는 작업을 원하지 않는다면 두 개의 작업은 불공평한 밸런싱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다음에 29,000원, 하나는 31,000원의 밸런싱을 가져간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서 밸런싱을 한다는 것은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개별 작업에 대한 작업 가치 측정을 할 필요가 없이 전체 파이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개별 작업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의 작업을 가지고 빠르게 의사결정을 해서 예산의 적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작업의 상태는 어떨까요? 똑같은 블럭 작업을 여러 척을 반복했을 때 이런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생산에서 볼 때 2시간에 거쳐서 해야 되는 작업이 30분 만에 끝나면 과연 옳은 작업일까요? 정품과 정신은 한 몸입니다. 30분 만에 끝난 작업은 정품 생산이 안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한 작업에 대한 결측치 이상치를 아까 봤던 스케줄 페이지에서 알람을 알려주면 어떨까요? 작업의 도메인 관리자가 예산에 대해서 허덕이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올바른 작업 설계를 한다는 게 어떤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얻어진 데이터들을 시각적으로 대시보드로 꾸미게 된다면 향후에 아까 말했던 불확실한 데이터 실적으로 인해서 할 수 없었던 정확한 계획을 짤 수 있게 될 겁니다. 포스코 등 대기업에서는 이런 것을 MES 시스템을 갖추려고 했지만 하도급법에 걸렸습니다. 직접적으로 시간제 근로 안에서 시스템을 운영한다면 직접적인 작업 지시로 인해서 하도급법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제3의 플랫폼을 통해서 성과제를 통해서 협력사가 스스로 작업을 지시하면서 성과를 낼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어떨까요? 기성금 시장은 보시는 것 같이 아주 큽니다. 조선에서는 전체 조선을 보면 5.3조 정도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시장인데 저는 생산관리 시스템에 있으면서 시운전 근무를 했습니다. 디지털 전환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설계와 같은 고도화 시스템을 보고 났을 때는 그날 밤에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생산은 이렇게 불모지 속에 있는데 다들 왜 이렇게 달려가는 것일까요? 현대 사무에서 오신 강동준이란 분께서 디지털 작업 표준서를 만들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수년간 매달리고 데모 버전을 만든 결과가 마지막에 퍼즐은 이 성과제라는 겁니다. 성과제는 작업자에게 강력한 동기부여를 합니다. 데이터의 결측치도 줄여줍니다. 작업을 하지 않으면 임금이 오르지 않으니까요. 저는 이 생산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해서 기존의 ERP 시스템에 접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ERP 시스템은 저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 생산 관리 시스템은 고도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선도기업 프로코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생산 관리자와 작업자의 거리를 줄이는 것만으로 이러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시장에 성공적으로 데뷔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성과제 시스템을 더해본다면 어떨까요? 오히려 더 시너지가 나고 크게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제가 기대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해외 사업장은 어떨까요? 해외로 진출하는 사업장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외에 진출하면 필리핀에 가면 한국에서 3명에서 일할 일을 필리핀에서는 10명이 한다고요. 왜 그렇게 할까요?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은 왜 성과가 나지 않을까요? 작업자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일을 배량받았습니다. 오후 3시에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 작업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작업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추가적인 노동입니다. 시간제이기 때문입니다. A급 노동자가 B급이 되고 B급 노동자가 C급이 되는 하향 평준화의 생산성 곡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A급 작업자가 더 열심히 해서 그 남은 시간에 더 많은 임금을 받아가면 B급 작업자가 A급이 되고 A급 작업자가 특 A급이 될 겁니다. 해외 작업장에서 그 노동자가 한국에 3명에서 일하는 생산량을 3명에서 작성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부지런한 국민성으로 인해서 과거에 많은 자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의 생산성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선주사들도 알고 있습니다. 차코스사, 캐피털사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생산성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국내 개발자들과 인도 개발자들이 같이 있습니다. 생산을 하면서 선사로 참석했던 인도에 있는 디팝 아그라월 씨가 멘토로 있으면서 인도에서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같이 저개발 국가에서도 더 큰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성과제가요. 대불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것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같은 하도급 구조에서는 이것은 고정단가 계약도 아니고 하강 계약도 아닙니다. 어지간한 스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과제를 통해서 10명이 할 일을 7명이서 하라고요. 그리고 7명한테 더 많은 임금을 주라고요. 남은 3명만큼 부족한 노동이 부족한 조선시장에서 더 많은 일감을 떼오라고요. 저희는 이러한 사회에 있는 개별 프로그램과 본사가 연결될 수 있는 본사 연결한 대형 모델 2개를 가지고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POCR 업체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한국진흥화협회에서 작년에 대한조선에서 디지털 전환 진단을 하고 올해는 대불에 있는 이런 소규모 분들과 유일이라는 곳에서 오픈 이노베이션 매칭 신청을 했습니다. 자금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금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좀 요약해 봤습니다. 성과제는 딱 맞는 퍼즐입니다. 이 퍼즐을 맞추면 나머지 부분들도 많이 맞아질 겁니다.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왜 안 되고 있었을까요? 아주 간단한 건데 그건 예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능률 문제고 시수 문제입니다. 각각의 문제가 다 따로 나와 있죠. 시스템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생산 입장에서는 이건 생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생산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과제가 아주 익숙한 시대입니다. 시대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휘관들은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이건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왼쪽은 미그 25고 오른쪽은 F-16입니다. 1982년에 시리아 협곡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왼쪽이 좀 더 멋있게도 보이는데요. 결과는 86대 1, 하나는 기체 결함이었고 현대 공중전에서 가장 압도적인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이 분위기는 미그 25는 지상에서 지휘 통제를 했고 F-16은 편대가 직접 지휘 편대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과제는 협력사가 직접적으로 스케줄을 관리할 수 있게 하면서 작업을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바텀업 방식이고 편대 방식입니다. 그전에 있던 우리 방식은 아주 멋지기지만 다시 한번 실패를 반복하는 시스템은 아닐까요?
아까 앞에서 하셨던 분들께서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데이터가 중요하다고요.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성금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노이즈가 발생합니다. 성과제는 이런 데이터들을 정확하게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될 겁니다.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빨리 끝내겠습니다. 저희 주소입니다. 여러 관심이 필요합니다. 작년에 시작했고 성과제로 시작합니다. 연락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